뼈 건강은 식습관, 생활습관, 유전 등에 따라 좌우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20대까지는 골 손실이 없으며 나이가 들면서 골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년 이후부터는 뼈 건강이 매우 중요하죠.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기 이후 골다공증이 발병되기 쉬워 뼈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는 단백질, 칼슘, 비타민, 섬유질 등 다양한 영양소의 흡수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음식들 중에 이러한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해서 오히려 뼈를 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뼈를 약하게 만들고 뼈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골국입니다. 흔히들 뼈가 부러졌을 때 사골을 우려 먹으면 뼈가 빨리 붙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뼈를 끓여 먹는 음식이 칼슘이 풍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사골국 성분을 조사해보면 칼슘 성분은 분명히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인산의 함량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골국은 칼슘보다는 지방과 같은 영양소 비율이 높아 살만 찌우고 뼈를 약하게 하므로 성장기 아이들뿐만 아니라 노년층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사골국은 몸에 좋다고 여겨져 많이 먹고 있는데요. 사골을 우리면 우릴수록 사골 속 인성분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먹더라도 너무 장시간 우린 사골국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탄산음료를 비롯한 산성도가 높은 음료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탄산음료들은 인산과 카페인을 모두 함유한 경우가 많은데요. 인산은 몸 안의 칼슘과 강력하게 결합하여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뼈를 약하게 만들고 시간이 흐르면 골다공증을 유발합니다. 한 연구에서 남녀 각각 1,000명이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골밀도를 측정한 결과 매일 콜라를 섭취한 여성의 엉덩이에서 상당히 낮은 골밀도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인산뿐만 아니라 카페인도 뼈에 이롭지 않습니다. 카페인이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소변을 통해 칼슘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인데 한 연구에서는 330mg의 카페인이 뼈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트륨인데요. 짠 음식, 즉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하면 골다공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나트륨을 평상시에 많이 섭취하다 보면 체내에서 나트륨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칼슘이 함께 빠져나갑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몸은 뼈에서 칼슘을 빼내어 가게 되고 이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뼈가 가늘어지고 골절되기 쉬워져 골다공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1일 권장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입니다. 칼륨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면 나트륨이 체외로 배출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커피입니다. 커피에 든 카페인은 뼈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칼슘과 비타민 등 몸속 영양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커피는 한 잔당 칼슘 4mg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며 칼슘의 흡수율도 떨어뜨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고한 성인 1일 최대 카페인 섭취량은 400mg이고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카페인 수준은 1일 330mg입니다. 권고량 이하로 마신다고 해도 뼈의 밀도가 낮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도 꼭 마셔야 한다면 하루에 커피를 3잔 이상 마시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육류입니다. 동물성 지방에는 아라키돈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과하게 섭취할 경우 뼈 건강은 물론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동물성 지방은 육류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육류에 들어있는 산성물질은 뼈에 칼슘을 녹여 소변으로 배출시킵니다. 이는 골 손실과 함께 칼슘이 요로에 침착되도록 만들어 요로골석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물성 지방 또한 우리 몸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동물성 식품과 식물성 식품의 비율을 2대8로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동물성 지방이 많은 음식에는 삼겹살, 닭껍질, 간이나 콩팥 같은 내장, 소시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을 자주 먹는 것은
관절염이 있는 환자에게는 매우 좋지 않으니 가급적 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술을 자주 마시면 혈관이 좁아져 뼈로 가야 할 영양분과 산소가 차단돼 뼈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흡연은 뼈로 무기질이 전달되는 것을 방해해 뼈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뼈가 건강한 사람일수록 삶의 질이 높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뼈는 집의 기둥처럼 몸의 형태를 유지하고 주요 장기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며 몸속의 이온 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듯 신체 전반에 걸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뼈는 어느 한 곳이라도 망가지면 안 되는데요. 추운 날씨로 인해 실외보다 실내 생활이 많아진 요즘 근육의 움직임이 줄어들면 뼈도 약해지게 되는데 뼈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음식들을 피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장비나 비용 없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 중 하나가 걷기 운동이죠. 몸에 큰 무리 없이 쉽게 할 수 있어서 건강이 안 좋거나 나이 들거나 임신한 사람들도 대부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데요. 걷기는 심폐 기능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의 예방과 치료에도 효과적입니다. 골다공증을 막고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개선해주는 등 우리 몸과 정신에 다양한 긍정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잘못된 걷기 자세는 무릎에 큰 충격을 주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올바른 걷기. 등을 곧게 세우고 턱은 살짝 당깁니다. 가슴은 앞으로 내밀고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팔을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면서 걷습니다. 어깨도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발이 바닥에 닿는 순서는 발 뒤꿈치부터 시작해서 발바닥, 엄지발가락 순으로 합니다. 다리를 쭉 뻗으면서 걷습니다. 보폭은 걷는 사람의 키의 절반 정도가 적당하며 발 모양은 걷는 방향과 11자가 되도록 합니다. 참고로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으로 걷기 운동 전후에 스트레칭을 하고 걷기 속도는 천천히 시작해서 약간 빠른 정도로 걷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잘못된 걷기, 뒤로 걷기. 건강에 좋다면서 일부러 뒤로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무릎 관절에 매우 안 좋습니다. 불안정한 상태로 걷는 것이다 보니 앞으로 걸을 때보다 무릎에 큰 충격을 주기 때문이죠. 계단 오르내리기. 계단 내려오기는 오르기보다 무릎에 훨씬 큰 충격을 가합니다. 무릎 관절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뒤로 걷기와 마찬가지로 계단 내려오기 역시 가능한 피해야 합니다. 걷기는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 일주일에 4, 5회 이상 하는 것이 좋으며 잘못된 걸음걸이나 잘못된 자세로 하면 운동 효과가 떨어지고 부상이 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종을 켜서 좋은 정보 계속 받아보세요.